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튜브 채널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 올라온 김호중 작가 인터뷰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이분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화학공학, 환경공학, 엔지니어신데 대학 강단에도 서시고. 글쓰기, 자기계발 책도 내셨고요. 첫 책이 실무 글쓰기였고 두 번째 책은 곧 나온다는데 꾸준함하고 동기에 대한 거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호중 작가가 말하는 꾸준함의 비밀, 또 뭐랄까 실패를 보는 새로운 관점, 아, 실패 중요하죠. 그리고 글쓰기와 소통의 힘, 또 진짜 나로 사는 법,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특히 지식 습득이나 성장에 관심 많은 당신에게 좀 유용한 통찰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호중 작가가 왜 하는가? 이 왜를 아는 게 꾸준함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한다면서요? 네, 엄청 강조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심지어 대학 강의 중간고사 1번 문제가 이거 왜 배우는지 설명하시오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요? 재밌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질문에 답을 잘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도 더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렇죠. 결국 내 안에 그 왜라는 게 없으면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쉽게 지치거나 방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목적 없는 노력은 사실 오래가기 힘들잖아요. 하긴 그래요. 그 내적인 왜가 확실하다면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김호중 작가는 실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전거 비유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예요.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안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패는 목표로 가는 길에 그냥 당연히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거.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네,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고 카이스트의 실패 연구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를 성장의 어떤 필수 요소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과정이라면 결국 중요한 건 행동이겠네요. 실천하는 거. 근데 이게 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시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그 완벽주의. 네. 특히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뭐 크랩 멘탈리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그건 무슨 뜻이죠? 아, 그 개 이야기요. 맞아요. 그래서 김호중 작가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 Don't think, just do. 이 말을 인용하는 거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크랩 멘탈리티는 그거예요. 바구니 안에 개들이 있으면 한 마리가 탈출하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막 끌어내린대요. 아, 못 나가게. 네,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야, 너 그거 해서 뭐해? 괜히 힘 빼지 마 하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나 말들. 그걸 이겨내고 일단 그냥 발을 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용기. 그런데 이분이 엔지니어신데 의외로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왜 글쓰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단순히 보고서 잘 쓰는 법,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던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조직 안에서 명확하게 소통하려면 글이 중요하죠. 정보의 밀도를 높이는 것도 그렇고 또 기록의 중요성도 있고요. 기록, 그쵸. 근데 무엇보다 글쓰기 자체가 복잡한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게 되는 과정이랄까? 아, 내가 뭘 생각하는지 글을 쓰면서 알게 된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AI가 많은 걸 대신해주는 시대에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관점이 담긴 글, 즉 나만의 스토리와 색깔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AI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진 못하니까. 네. 그래서 딱딱한 보고서에도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만의 스토리와 색깔. 이게 아까 이야기한 진정한 나로 살기랑도 딱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회사 직함이나 뭐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거 말고요. 맞아요. 정확해요. 결국 그런 직함이라 역할은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죠. 그쵸. 퇴직하면 끝이니까. 하지만 나라는 본질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꾸준히 탐색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네. 김호중 작가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어 강의 제안이 왔을 때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둔 게 있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명확한 소통, 이건 어떻게 하라고 강조하나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읽는 사람 입장, 역지사지죠. 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네, 상대방이 뭘 궁금해할까, 뭘 알고 싶어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한 문장 요약, 어렵네요. 청첩장 약도 비유가 재밌었어요. 결혼식 청첩장에 약도 넣을 때 예식장 위치라는 핵심 정보만 명확하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근데 거기 가는 길에 가로수가 몇 구로고 무슨 가게가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게 소통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오늘 김호중 작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단 시작하고 또 글쓰기로 생각을 다듬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네,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명확하게 소통하면서 결국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정말 핵심적인 통찰들이 많았어요. 자,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거, 혹시 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시작해보자는 원칙 아니었을까요? 아, 저는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걸 오늘 아주 작은 목표 하나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